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10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경험이 쌓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용사 자격증을 따고 또 별도로 다른 데 가서 뭐 그 연습을 한다든가 학원에 다니면서 실전 연습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재능 기부를 해서 여러 사람들의 머리를 깎아보고 또 이발소를 차리기 전에 실전 학원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은 다음에 이제 개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좋긴 좋겠지만은 그 비용이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용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다른데 교육기관에서 뭐 별도로 추가로 연습을 하지 않고 막바로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해도 충분해요. 이용사 학원에 다닐 때 잘 깊이 있게 배우고 원리 원칙을 잘 깊이 파악을 하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발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자들이 이용을 할 때 순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용사 시험을 볼 때 지간짝기, 그 다음에 떠올려 깎기, 그 다음에 틴닝, 그 다음에 바리깡, 그 다음에 이제 싱글링, 그 다음에 청가분, 그 다음에 수정 깎기, 세워 깎기.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게 이제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면은 머리가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해보니까, 어떤 손님은 와가지고 머리를 짧게 깎아달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머리가 수북하게 길게 왔는데, 완전히 아이비 리그 뭐, 이런 페이드처럼 깎아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용사는 그냥 뭐 해달라는 대로 바리깡을 갖다가 뒤를 바싹 쳐서 올려서 바리깡을 뒤에 바짝 치고 옆도 바짝 치고 그렇게 해서 깎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우리가 바리깡을 사용한다는 건 처음부터 바리깡을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바리깡을 갖다가 짧게 깎아 놓으면은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커버하고 복구를 하지 못합니다. 짧게 이미 다 깎아놨는데 나중에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뭐 뒤에가 상처가 났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툭툭툭 불겨 나왔다든가 아니면 뭐 상처가 나가지고 머리가 난데는 새카맣게 나고 상처가 완전히 깊은 곳은 머리가 없고 그러니까 완전 지판부분같이 됩니다.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순서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순서를 지키라는 것은 나 처음에 와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완전히 아이비 리그 형식이나 패드 형식으로 깎아다와 하면은 보통 지간잡기를 하지 않잖아요. 지간잡기를 잘 안 합니다. 바리깡을 갖다가 뒤부터 치고 옆을 다 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윗머리만 지간잡기를 하겠지요.
그게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죠. 순서대로 하게 되면은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리깡을 갖다가 뭐 제일 먼저 들이대는 게 아니라 지간잡기, 떠올려 깎기, 그 다음에 틴닝,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잖아요. 원래 저는 그 이용사 시험을 볼 때 지덕진, 바식역 이렇게 이제 외워가지고 순서를 지금에도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간잡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비리를 깎아달라. 아니면 뭐 스포츠 머리를 깎아다와 할 때도 지간잡기를 해야 돼요. 그 이제 머리가 짧아가지고 지간을 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은 빗으로 빗등치기라든가 빗으로 이제 이 지간을 잡을 너무 짧아서 지간 잡기가 안 되면은 빗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거칠게 깎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머리를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머리를 봐가지고 너무 짧아가지고 지간 잡기를 할 형편이 못 되면은 빗으로 거칠게 깎기를 해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윗머리, 그 다음에 옆머리, 그 다음에 뒷머리, 네이프 쪽, 그쪽을 다 이제 살피면서, 거칠게 깎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칠게 깎기를 이제 처음에 하잖아요. 스포츠 머리 할 때 거칠게 깎기를, 원래 그 거칠게 깎기가 1순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머리 속을 살핀다는 얘기죠. 이 두피를. 두피를 살피게 되죠. 그러면 깎기 이렇게 이제 그 빗으로 거칠게 깎기 하는 것은 지간 깎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간을 짧아서 지간 깎기가 어려우면은 머리가 긴데 와서 스포츠 머리를 깎아달라 하면은 지간을 전체를 다 잡고 짧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간을 잡고 거칠게 깎기를 하면 됩니다. 5cm나 6cm 정도를 지간 처리를 다 이렇게 하면서 두피를 살펴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지간 잡기 했을까? 긴 머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스포츠 머리 해다와. 그럼 지간 잡기를 해가지고 한 5cm 정도를 전체적으로 다 지간 잡기라고 잘랐다. 그러면 이제 떠올려 깎기 할 거니까, 떠올려 깎기라는 거는 이제 옆머리, 뒷머리하고 옆머리를 이제 떠올려 깎기 합니다. 떠내려 깎기도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사 시험에서 떠내려 깎기 하는 것은 없어요. 그게 떠올려 깎기에 떠내서 위로 올라가면서 깎기라는 얘기입니다. 떠내려 깎기는 그 반대지요. 그렇지만 이용사 시험에는 떠내려 깎기라는 게 없어요. 떠올려 깎기 하는 것은 옆머리, 뒷머리거든요. 뒷머리를 이제 45도 이제 층을 주기 위해서 그 빗을 갖다가 들이대고 좀 뭐 지간 잡기를 한 5cm 정도 했다고 그러면은 조금 더 짧게 뒤에 머리를 떠올려 깎을 거 아니에요. 떠올려서 깎다 보면은 거기가 상처가 난 것이 보이죠. 떠올려 깎기를 했는데 이래 해보니까 머리가 난 곳이 있고 머리가 아예 없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머리를 이제 깎다 보니까 뒤에 그 머리가 안 난 곳이 있고 난 곳이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젊어서 뭐 청량리라든가 이런데 완전히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완전히 뒤에 완전히 상처 나가지고 머리 두피를 수술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걸 완전히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지 않고 바리깡으로 짧게 쫙 밀어버리면은 수습을 못 합니다. 커버를 못 한대. 그래서 이 머리는 스포츠 머리 깎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머리를 좀 길게 깎아야 뒤에 머리가 그 상처가 커버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거칠게 깎아놔서 5cm 정도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스포츠는 안 되고
좀 긴 스포츠 머리 정도를 해서 커버를 했다는 것이지요. 머리를 처음부터 짧게 깎아 놓으면 커버를 못 합니다. 그 완전히 뒤에를 보니까 상처가 나가지고 이 완전히 이 피부라는 게 그 진피까지, 깊숙이 진피까지 상처가 나게 되면은 모공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머리가 난 곳이 있고 안 난 곳이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길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또 올려 깎기 해가지고 약간 짧게 깎아 보니까 쥐밥 먹은 것 같이 머리가 올라온 데는 검고 머리가 안 올라온 데는 허옇고 상처가 보이고, 완전히 울퉁불퉁하고 완전히 하얗게 되고 검게 되고 뭐 보기 싫더라고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용사 시험에 보면은 그 순서를 지키라는 이유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이용사 시험을 볼 때만 순서를 지키고 막상 영업을 시작하고 실전에서는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지키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 티닝을 처리하는 사람, 수티 많으니까 티닝 처리를 해가 수 처리를 먼저 한다 이러면서 수 처리를 막 먼저 하고 나중에 지간 잡기 뭐하고 하잖아요. 그럼 지간 잡기 하면 또 머리끝이 뭉텅뭉텅해져 가지고 나중에 티닝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머리 깎는 것은 머리를 잘 나오게 막 제대로 머리 형태가 잘 깎아지는 형태가 머리 순서를 얼마나 잘 지켰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리깡을 대는 것도 우리가 지덕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간잡기, 떠올려 깎기, 그 다음에 티닝 처리라고 하잖아요. 지덕진 해가지고 티닝 처리인데, 티닝 처리는 내가 볼 때는 이용사 시험에서 3번째가 틀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떠올려 깎기 할 때 바리깡이 들어가야 돼요. 바리깡이 티닝, 그 다음에 티닝 한 다음에 바리깡이잖아요. 바리깡 한 다음에 싱글링, 그 다음에 청가분, 그 다음에 새우깎기, 세밀깎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실전에서 해보니까 바리깡은 떠올려 깎기 바로 다음에 바리깡을 써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간잡기라는 것은 머리 기장을 정하는 일입니다. 가장 우리가 처음에 머리를 깎으러 오면은 머리 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간으로 이제 머리를 지간으로 이렇게 짐작을 해서 머리 길이를 설정하는 거지요. 첫째가 머리 기장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떠올려 깎기. 지간잡기 한 다음에 떠올려 깎기잖아요. 떠올려 깎기는 이 지간을 잡아서 기장을 맞추는 게 아니라 떠올려 깎으면서 기장을 또 다시 다듬어서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간 잡기, 떠올려 깎기는 결국은 기장을 맞추는 작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런 깊은 뜻을 이용사 시험을 볼 때도 깊은 뜻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실제로 영업을 해보니까 아주 그게 적절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리깡은 티닝 처리하기 전에 바리깡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용사 시험을 볼 때는 바리깡을 뒷머리, 보통 머리, 중상고, 그 다음에 스포츠 머리 할 때는 뒷머리를 몇 cm 올려라. 중상고 할 때는 몇 cm 올려라. 그 다음에 보통 머리 할 때는 바리깡 쓰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깡을 쓴다는 것은 머리 기장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머리 기장을 어디를 줄이냐. 이 옆머리하고 뒷머리를 기장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이 바리깡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바리깡 하는 것이 여기 귀 둘레, 구렛나루의 라인을 딸 때, 귀 구렛나루의 라인을 따면서 약간
한 1cm나 2cm 정도 살짝 올려서 이렇게 위로 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뒷머리는 2, 3cm 정도 쳐주고, 스포츠 머리 같은 거는 많이 올려 쳐주고, 중요한 거는 좀 더 쳐주고, 스포츠는 아주 올려치고, 보통 머리는 발이강 대지 말아라, 이렇게 이용사 시험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머리 기장을 좌우하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용사 표준을 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간 처리, 그 다음에 떠올려 깎기, 그 다음에 바리깡을 먼저 집어넣어야 합니다. 바리깡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이제 세 개가 머리 기장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간으로 해서 아주 긴 머리는 거칠게 기장을 기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떠올려 깎기. 떠올려 깎기는 보통 위에 머리는 안 하고 옆머리하고 뒷머리를 떠올려서 깎아야 되잖아요. 윗머리를 떠서 올려 깎지를 못하잖아요. 이 구렛나루 있는 머리를 빗으로 떠서 위로 올리면서 또 깎고, 뒷머리도 떠서 위로 올려 깎잖아요. 윗머리를 떠서 올릴 수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렛나루하고 뒷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렛나루하고 뒷머리는 떠올려서 기장을 다시 조절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리깡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리깡이 바로 여기 네이프 있는 쪽하고 구렛나루 요 쪽하고 라인을 따고 이쪽이거든요. 바리깡을 뭐 윗머리, 뭐 백 이런 데는 잘 안 씁니다. 그것도 그 떠올려 깎기 바로 다음 작업으로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머리 길이를 설정한 다음에 이제 틴닝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기장을 다 잡아놓고 떠올려 깎아서 가지고 짝짝짝 해가지고 잘 정리정돈을 싹 하고 싹 하고 이제 기장이 다 결정됐다. 층머리가 거의 다 됐다. 다 깨끗이 됐다. 그럴 때인데 틴닝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틴닝 처리한 다음에 싱글링이 들어가야 된다. 싱글링은 층머리에 약간의 층머리가 약간 서로 연결이 잘 안 됐을 때 내추럴하게 연결시켜주는 게 싱글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첨가본을 이제 하얀 감자가루 같은 걸 칠해가지고 싱글링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새우깎기 하잖아요. 그걸 새우깎기 한 다음에 이제 다 끝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뒷면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간 짝기, 떠올려 깎기, 그 다음에 바리깡 한 다음에 틴닝, 그 다음에 싱글링, 그 다음에 첨가분, 그 다음에 새우깎기, 이렇게 순서가 돼야 제대로 된 우리가 이발 기술이 순서가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이용사 시험에는 지간 깎기, 그 다음에 떠올려 깎기, 그 다음에 틴닝 처리, 그 다음에 바리깡, 그 다음에 싱글링, 그 다음에 첨가분, 그 다음에 이제 새우 깎기, 세밀 깎기,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순서가 제가 봤을 때는 이용사 시험에는 그렇게 하지만은 제가 영업을 실전에서 개업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바리깡을 떠올려 깎기 바로 다음 작업이 바리깡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전에 상처를 다 볼 수가 있지요. 긴 머리 와가지고 IBR이거나 완전히 짧은 스포츠 머리를 까고 나와. 그러면 아이고 처음부터
머리가 기니까 지간잡 거칠게 깎기 하지 않습니다. 보통 영업을 할 때는 시험 볼 때야 거칠게 깎기, 세밀 깎기 해서 기장 처리를 하지만, 그러니까 스포츠머니야 이러면 뒷머리를 왕창 올려 깎지요. 이제 길이만 조정을 해가지고 20mm, 그 다음에 12mm, 9mm, 6mm, 4mm, 2mm 이런 식으로 쫙 이제 올려 깎지요. 뒤, 옆. 그렇게 이제 하려고 다 바리깡을 먼저 뒤로 댑니다. 영업소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해요. 옛날에 이게 물을 뿌리잖아요. 우리가 분무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머리를 깎을 때는 분무기를 이용해서 안개 분무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바리깡이 수명이 단축되고 바리깡이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 바리깡은 우리가 옆머리나 뒷머리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바리깡을 사용하는 쪽은 물을 좀 뿌리지 않도록 하고 위에만 살짝 뿌리고 지간잡기 하는 게 좋아요. 뒷머리까지 물을 듬뿍 뿌려놓으면 나중에 바리깡이 안 나갑니다.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바리깡이 금방 망가집니다.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처음부터 스포츠 머리, 긴 머리 손님 와서 스포츠 짧은 머리 해달라 해서 20mm 짜리를 뒤를 옆 다 철로 다 깎아서 짧게 깎고 난 다음에 뒤를 보니까 상처가 났더라. 그럴 경우에는 커버가 안 됩니다. 뒷머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짧잖아요. 맨 밑에서부터 점점 올라가면서 길어지니까, 층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상처가 깊어가지고 머리가 안 난 부분이 있고 또 깊지 않아가지고 머리 난 부분, 안 난 부분 섞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록달록합니다. 새까먹고 하얗고 새까먹고 하얗고 완전히 쥐파먹은 것 같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그래서 연구를 자꾸 해야 돼요. 이 이발소를 손님이 구름처럼 모여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할 때 메모를 해가지고 집에 와서 연구를 합니다. 저는 항상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손님이 끊어집니다. 손님은 모르거든요. 자기가 상처가 있어도 스포츠 머리 해달라 했는데도 다른 데 가니까 그런 말 없이 잘도 해주더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뒷머리는 아주 짧게는 안 합니다. 뒷머리는 짧게 안 하고 보통 스포츠 머리를 하면 한 4cm 정도 스타일로 하죠. 그러니까 아리가 상처가 있을 때는 최소한 2cm, 3cm 정도는 유지하면서 쭉 올라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2cm, 3.5cm 해가지고 4해서 4.5cm 약간 긴 둥근 스포츠를 해서 뒤에도 커버해주고 상처도 커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손님한테는 스포츠 머리가 상처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긴 머리를 하세요. 이렇게 다음에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스포츠를 원하니까 그렇게 좀 긴 스포츠 머리를 해서 뒤를 커버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용사 시험에서 순서를 꼭 봅니다. 심사위원들이 이용사 시험에서 머리 커트하는 순서를 정확하게 봅니다. 그걸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합격을 못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니. 왜서 이용사 시험에서 머리 깎는 순서를 그렇게 중요시 하느냐. 그 머리를 깎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두피,
여러 가지 상처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발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기 위해서 그런 머리 깎는 순서를 두었다. 그리고 머리 깎는 순서를 지켜야 머리가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머리 깎는데 대개 보면 우리가 옷을 만든다고 해도 옷 기장을 처음에 만들잖아요. 그냥 머리도 기장이에요. 그 지간, 떠올려 깎기, 바리깡 이거 전부 다 기장 처리하는 거예요. 머리 깎을 때 기장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머리 깎을 때에서 이 기장 처리도 하지 않고 티닝 처리를 먼저 한다. 티닝 처리를 다 해놓고 다시 이제 지간 잡기를 한다. 그러면은 지간 처리했기 때문에 머리가 아주 숱이 좀 줄고 머리끝이 뾰족뾰족하고 자연스러워졌는데 지간 잡기하고 또 올리깎기 하면은 다시 또 뭉텅뭉텅 잘라버리면은 머리끝이 뭉텅뭉텅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추럴 자연스러운 머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순서를 지키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머리 기장은 더 이상 다 처리한 다음에 티닝 처리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 티닝 처리하고 이제 싱글링 같은 경우에는 짧은 머리 같은 경우에 싱글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티닝 처리하고 끝을 그 싱글링을 살짝 하기 때문에 뭉툭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용사 시험을 볼 때 그 순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시험을 볼 때 보면은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순서를 외워가지고 합격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깊은 뜻을 모르고 합격은 했을망정 다시 영업소에 나오면은 정말로 이용장, 명장 같은 머리는 나오기 힘들다. 내가 유튜브를 항상 보지만은 유튜브에 그 이용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외국 이용사 바버샵도 많이 나오는데 정말로 순서가 틀렸구나. 순서가 가장 중요한데 순서가 틀리다. 머리를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해놓고 나중에 머리가 별로 신통찮다 해가지고 다시 또 지간 잡기를 돌려가며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다음 순서로 와야지만은 머리가 자연스러워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2번, 3번 머리 깎는 셈이에요. 그 지경을 하는 머리도 있다는 얘기죠. 이용사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지.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유튜브를 찍어서 올린 이용사가 있나요? 없을 겁니다. 엄청나게 연구를 합니다. 저는 연구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저도 미용대학교 나오고 자격증 따고 했지만은 엄청나게 연구를 해요.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용사 시험을 볼 때 순서를 반드시 지켜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순서 안 지키면 어때? 까꿀로 뭐로 가도 서울까지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만일에 처음에 지간 잡기를 하지 않고 싱글링을 다 해놓고 나중에 지간 잡는다. 그러면 다시 또 2번, 3번 시작해야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 가면 된다. 그러면 만일 강릉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직선거리로 가야 할 걸 빙 돌아서 충청도 제주도로 해서 서울까지 간다. 그러면 2번, 3번 그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도착지는 똑같겠지만은 마무리는 되겠지만은 그마침 과정이 복잡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복잡한 과정을 거친 머리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여성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머리도 남자 머리의 그 깊은 뜻을 알면은 여자 머리도 다 쉽습니다. 여자 머리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드 컷 이렇게 얘기하면은 남자 이용사들 같은 경우 레이어드 컷이 뭐야? 그것이 측머리입니다. 우리가 남자 머리는 다 측머리잖아요. 측머리라는 것은 이제 짧게, 길게 이렇게 해서 층을 그라데이션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윗머리는 더 길게 이제 밑으로 가면서 점점 짧아지는 그런 그라데이션 머리가 있고, 레이어드 컷이라는 것은 똑같은 길이로 측머리입니다. 우리 이용사에서 말하면은 짧은 머리, 긴 머리가 섞여 있는 그라데이션 레이어드 컷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머리 같은 경우에는 짧은 머리, 긴 머리가 복합적으로 섞인 측머리, 레이어드 컷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측머리가 를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쓰이지요. 그 베이스, 우리가 온도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90도에서 레이어드 컷을 만드는 것을 온 베이스 레이어드 컷입니다. 여자 머리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드 컷은 여자들 머리 같은 경우에는 온 베이스입니다. 전체가 온 베이스라는 것은 두피 면에서 90도로 깎는 것을 온 베이스 레이어드 컷입니다. 여자 측머리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 여자 머리를 만일에 10cm로 두피면에서 90도로 다 똑같이 잘라 놓으면은 길이는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딱 머리를 빗어놨을 때는 층이 딱 생깁니다. 층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이용사에서는 레이어드 컷이라는 용어를 듣지 못하다가 미용사 시험을 볼 때 레이어드 컷이 뭐야? 그렇게 얘기도 하지요. 근데 여자도 이제 측머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자 머리 측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레주에이션에 우리가 그 오징어 머리라고 하는 그 그레주에이션 맨 밑에서 요마침 올라오는 데는 측머리를 만듭니다. 거기에 이제 그라데이션 측머리예요. 완전 온 베이스 측머리가 아니고 짧은 머리가 맨 밑에 짧으면서 점점점 올라오면서 길어집니다. 그게 이제 측머리하고 원랭스 머리하고 두 가지 기능이 복합된 머리가 그레주에이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머리 이용사 시험을 볼 때 깊게 생각을 하고 깊이 배운 사람들은 여자 머리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 머리도 이제 그라데이션 측머리로 깎을 수가 있죠. 긴 머리 형태로 깎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온 베이스 레이어 컷을 해도 되지요. 길게. 아니면은 짧게 길게 이렇게 남자 머리처럼 좀 길게 깎으면은 긴 남자 측머리처럼 이 여자도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남자 머리에서는 투블럭이라고 있지만 여자 머리에서도 투블럭이 있습니다. 여자 머리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30cm, 60cm 정도 된다. 긴 머리.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허리 추에까지 머리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무게가 엄청나게 하중을 받습니다. 무게가 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빗어서 내리면은 여기가 납작해지잖아요. 뒷머리가 무거우니까 땡기잖아요. 땡기니까 여기가 납작해지면서 아래 가면 갈수록 머리가 풍성해요. 아랫머리는 볼륨이 풍성한데 여기 윗머리는 납작해진다. 정말 보기 흉하지요. 그것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여자 머리
투 블럭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 얼굴이 있는 쪽 길이 많침이요. 턱 길이 많침은 남자 머리처럼 깎고 그 이제 턱 밑에서는 이제 그 여자 긴 머리를 그대로 연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에 볼륨은 남자처럼 왕성하게 살고 밑으로 당겨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디스 커넥션 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별도로 깎고 밑에 머리는 별도로 깎고 해서 그냥 연결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디스 커넥션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윗머리는 볼륨이 죽지 않아요. 왕성하게 됩니다. 밑에 머리가 너무 볼륨이 세게 나오면은 숱 정리를 해서 좀 슬림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또 커넥션 머리가 되는 형태로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깎을 때는 디스커넥션 컷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윗머리하고 투블럭 윗머리하고 아랫머리하고 커넥션 연결을 해서 연결시켜주면 자연스럽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자 머리의 그 깊은 뜻을 잘 알게 되면은 여자 머리 같은 경우에는 거저 먹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이드 베이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자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카락이 이 턱을 기준으로 해서 애교머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삐져나오면서 앞을 이렇게 얼굴이를 안아주는 형식, 그 허그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사이드 베이스, 머리를 이제 사이드 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앞으로 당기게 되면은, 당겨서 깎게 되면은 딱 내추럴하게 내려뜨렸을 때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 베이스를 활용해 가지고 머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런 기능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남자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머리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제 현장에서 머리를 깎다 보니까 우리가 이용사 시험을 볼 때는 우리가 뭐 그 보통 머리, 그 다음에 중상고, 그 다음에 스포츠 머리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아직 결정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뭐 보통 머리 같은 경우에는 바리깡을 아예 대지 않고 머리 길이는 한 7, 8cm를 깎아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머리부터 7, 8cm를 딱 깎아가지고 그걸 이제 가이드를 삼아가지고 쭉쭉쭉쭉 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상고 같은 경우에는 뭐 6cm나 7cm 그 사이를 해라. 그러면 그거 맞춰가지고 또 깎고, 스포츠 머리는 뭐 4, 5cm를 해라 하면 그걸로 깎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저도 그렇게 배우지. 그렇지만은 내가 영업을 해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장사를 해보니까 그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이드 베이스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용자 시험을 볼 때 잘 몰라요. 사이드 베이스 같은 경우는 여자들한테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사이드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대개 현장에서 보면은 이용사 손님들이 와가지고 나 앞머리 좀 길게 해주세요. 앞머리 너무 짧으면 스타일이 이상해져요.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이용사 시험 볼 때 깎으려고 그러면 앞머리를 한 15cm 정도 남기고 그 지간 깎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못하니까 안 되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앞머리 이렇게 앞으로
90도로 세우지 말고 뒤로 사이드 베이스로 뒤로 딱 눕혀가지고 뒤로 끌고 와요. 끌고 와가지고 그 머리 끝이 한 15cm 정도, 앞머리에서 이까지 15cm 정도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머리를 한 7cm, 8cm 정도 끝을 맞춰가지고 여기서부터 잘라요. 그러니까 이 앞머리를 쭉 눕혀서 사이드 베이스가 됩니다. 그게 180도 사이드 베이스가 되죠. 뒤로 와가지고 여기서 한 7, 8cm 정도로 위로 올라가지고 딱 잘라요. 그러면은 앞머리는 앞으로 하면은 여기가 머리 있는 게에서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앞머리, 긴 머리는 그대로 잘라지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앞머리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손님이 원하는 길이로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뒤로 쭉쭉쭉 한다는 얘기죠. 옆도 마찬가지예요. 옆머리도 짧게 하면 안 되죠. 옆머리하고 여기 이제 그 관자놀이 위에 윗머리하고 잘못하면 윗머리를 짧게 자르면은 완전 망칩니다. 그래서 옆머리도 할 때 이렇게 끌고 와요. 옆머리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뒤로 쭉 옵니다. 쭉 와가지고 여기 뒤에 맞춰요. 여기를 맞춰가지고 여기를 맞추면 뒷머리 앞에 있는 게 안 잘리죠. 뒤로 잘라오면 이게 사이드 베이스가 되잖아요. 쭉 두피에 쭉 밀착을 시켜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어서 자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뒤에 가이드를 해가지고 뒷머리를 제대로 완전히 한 다음에 이제 이 옆머리하고 앞머리를 기장을 맞추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 눈썹하고 우리는 눈썹하고 완전히 여기 구렛나루하고 같이 얘기를 해요. 구렛나루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앞머리를 길게 하면은 구렛나루를 여기에 구렛나루가 있잖아요. 구렛나루가 눈 있는데 이까지 쭉 같이 길게 쭉 연결이 되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이마침 다 됩니다. 이렇게 머리가 이마침 딱 됩니다. 이렇게 딱 된다는 얘기죠. 구렛나루도 길게 뽑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사 시험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실전에서 이용사한테 배우지 않으면 힘들어요. 제가 원래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배우지 않고 직접 이화를 하면서 제가 체득한 걸, 터득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면도도 한 번도 상처 없이 잘 되더라고요. 면도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소질이 좀 소질이 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걸. 그래서 베이스를 사이드 베이스, 온 베이스, 뭐 여러 가지 베이스 종류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베이스를 이용해서 머리 길이를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할 수 있다. 또 머리 형태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뭐 한두 것도 없겠지만은 전혀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현장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다 보니까 뚱뚱한 비만인 남자들도 많이 오잖아요. 여자 손님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뒤에 보면은 머리 깎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좀 하면은 뒤가 머리 뒤 네이프 부분이 완전히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은 두피가 접힙니다. 두피가 접혀서 깎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숙여주세요 하면은 뒷머리가 팽팽해져요. 그때 이제 깎아야지, 이렇게 한데 뒷머리가 피부가 접혀 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경우도 생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그 유튜브를 가끔 보다 보면은 그 이용사 시험을 볼 때 그 탈색을 하잖아요. 탈색을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영업을 할 때는 그 은박지를 안 쓰잖아요. 안 씁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에서 그 이용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에 올린 거 내가 봤습니다. 이용사 시험에는 그 탈색을 할 때 현장에서는 써먹지도 않은 놈을 갖다가 은박지를 갖다가 왜 탈색 시험을 보느냐, 이상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걸 깊은 뜻을 모른다는 얘기죠. 나는 깊은 뜻을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용사 시험을 봤을 때도 압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걸 여러분들이 봤습니까? 못 봤을 거예요. 그 이용사 시험을 볼 때 은박지를 이용해서 이제 보통 머리 같은 경우에 이제 우회 부분하고 옆에만 하잖아요, 은박지로. 그거는 부분 탈색을 할 때 은박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머리 전체를 탈색할 때는 은박지 사용 안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발소에서 저 같은 거 할 경우, 했을 경우에는 은박지 사용 안 합니다. 머리 전체를 탈색약을 문질러 가지고 염색하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용사 시험에서는 부분 탈색 시험입니다. 그게 머리 전체 탈색이 아니라 부분 탈색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이용사 시험을 봐가지고 영업을 시작했다는 그 사람이 그 유튜브를 올린 거 보니까 부분 탈색이라는 얘기도 못하고 은박지를 사용해가지고 탈색하는 시험을 보니까 그게 무슨 시험인지, 현장에서 쓰지도 않는 놈을 시험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은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는 이용사 시험을 볼 때 여기 앞에 머리하고 이 머리만 부분 탈색했지만은 나중에는 여자 같은 경우는 긴 머리 탈색할 때는 부분적으로 은박지를 싸가지고 핀 걸고 하는 것처럼 앞머리만 하얗게 빨갛게 이렇게 은박지를 싸서 탈색하는 경우도 있죠. 부분 탈색 시험입니다. 이용사 시험이. 그 이용사 시험에는 부분 탈색 시험이라고 안 하고 그냥 탈색 시험을 본다. 보통 머리는 탈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상급 머리는 멋내기 염색이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머리는 새치머리 염색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멋내기 염색이야 뭐 다 그냥 은박지 사용하지 않고 다 칠하니까 그건 되고, 그 다음에 그 새치머리 염색도 다 하는 건 되죠. 근데 이제 그 탈색할 때 은박지를 사용하니까 그걸 깊은 뜻을 몰라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걸 내가 봤습니다. 참 정말로 깊게 이용사 시험을 몰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오랫동안 또 하는 것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